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조경계상사 김원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양병원 치유 정원 조성하고요, 공정별 기준 하고요, 에스페리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이죠. 그렇다고 문제 6번은 건너뛰는 게 아니고요, 문제 6번은 또 다른 거 하고 제가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에스페리아를 제가 왜 이걸로 합쳤을까요? 사실은 크게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또 아무렇게나 합친 건 아니고요. 에스페리아하고 치유정원하고 조금 합쳐보면 좀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엮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리 끝내는 게 좋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양병원 해서 우리가 요양병원 요양 뭐 원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치유 정원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공정별 기준 이래가지고 무슨 공정을 묻는 거지? 라는 것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공정을 묻는 건지 자체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종종 문제의 어떤 질문의 여지를 잘 모를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도 모를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교수님 출제위원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교수님도 보고 난 다음에 내고 난 다음에 또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공정이야? 라는 개념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공정과 공종은요, 사실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공정하고 공종, 그죠? 다르죠, 당연히. 공종은 조금 더 세부적인 거예요. 공정은 조경공사, 건축공사, 이래서 큰 건설공사 안에 각각의 파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공종이라면 조경공사 안에 뭐 시설물공사 안에 또 무슨 공사, 포장공사, 식재공사 뭐 이렇게 다 들어가죠, 그죠? 그게 공종하면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안에 또 무슨 공사, 무슨 포장공사, 파골라 무슨 공사 있잖아요. 그게 각각 또 공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는 무엇을 묻는 건지 저 솔직히 딱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일단 제가 치유 정원에 관한 조성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저는 96세의 어떤 노모를 하고 같이 사는데 모신다는 개념인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양원에도 몇 군데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저는 이게 요양원은 정말 저런 곳에 제가 어머니를 모셔다 드려야 되나? 그리고 또 주위에 또 그런 분들도 요양원에 가시는 부모를 모시다 가신 분들도 계시고, 치매 걸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인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요양원에 또 아무래도 자식들이 같이 살긴 좀 불편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죠? 그래서 또 마지못해서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 언니도 요양병원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면은 또 좀 그렇죠. 그래서 실제 또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이든 아무리 시설이 잘 됐다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좀 공간 자체가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렇게 시험에 또 나와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잘된 요양원 이래가지고 나왔던데, 과연 그게 잘 됐는지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나이 많은 분, 자기 애 키우기 위해서 부모 모시다 드린 분 말고, 그죠? 노모를 모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또
나이가 들면 요양원에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갈 때는 좀 더 시설이 낫겠지만 지금 시설의 어떤 기준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힘들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저는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와닿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치유 정원, 과거에 우리가 치유 정원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뭐 실내 정원이 어떻고 뭐 새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뭐 입구에서부터 어떻고 저떻고 그랬는데 그때와 지금 때는 조금 또 다르죠. 그죠? 그때는 뭐 한참 치유정원 운운했을 때고, 그리고 또 저도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제가 뭐 헬스케어 디자인의 어떤 원칙도 있습니다. 옆에 더 알아두기 이래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우리가 치유정원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보면요. 일단은 그 병원에 관한 두려움의 어린이 뭐든 간에 두려움을 없앤다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가는 곳도 있죠. 그죠? 우리가 그런 곳도 있고 나이 들어서 어떤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한꺼번에 요양 시설, 요양병원 이래가지고 어떤 전문성이 막 이렇게 있는 거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좀 불편함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치유 정원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치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케어도 하면서 이제는 정신적으로 사실 질환이 더 크더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육체적 질병이 결국은 정신적인 질병이 되고 정신적 질병이 결국은 또 육체적인 질병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같이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 어린이부터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장년, 노인 할 거 없이 모든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질병에 다 시달립니다. 그거는 꼭 노인만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병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이제 또 더 대두되느냐 하면요. 지금은 우리가 의료비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어떤 국민의 어떤 부담으로 그 외국이든 한국이든 마찬가지죠. 의료비 부담 자체가 노인의 어떠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의료비 부담 자체가 굉장히 큰 비용을 차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각계의 어떤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육체적으로 오는 것이 정신적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으로 왔을 때 치유도 필요하지만 육체적인 치유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으로 같이 치유가 안 되면 실제로 영원히 그 병원에 우리가 계속 병원비 부담이 국가적인 부담으로 같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 많이 지금 또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디자인의 원칙이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수도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5세기, 16세기에 수도원 이야기도 나오고요. 저는 자료를 간호학과 교수님이 쓴 자료를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교수님들의 어떤 생각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제가 논문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뭐 다 공감은 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쓴 어떤 논문 자료에서 제가 지금 오늘 내용들을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뭐 공정별 기준은 제가 오늘 잠깐 끝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그 정원에 관한 어떤 중요성에 관해서 제가 잠깐 더 포인트로 제가 잡아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치유 정원의 어떤 구분, 자, 이 교수님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자료에 의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급성 치료, 그죠? 치유 정원의 개념 자체를 이렇게 급성, 정말 우리가 급해서 갔을 때 치료하는, 지금 우리가 말한 병원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 봤을 때 우리가 급성이라든지 급성 치료의 어떤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요양의 개념. 그죠? 지금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것이 장기 요양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죽음을 대비해서 가는 호스피스 병원. 지금 우리나라에도 호스피스 병원이 장기 요양뿐만이 아니라 종합병원에 같이 별도로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의 어떤 병원의 개념이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치유 정원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이제 내용들이 지금 뭐 크레어 뭐 이 교수 어떤 분의 어떤 저서에 보면요. 성함이 재밌죠. 크레어 쿠퍼예요. 쿠퍼라는 것이 어떤 같이 가다라는 개념인데 성함도 이렇게 나와 재밌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치유 정원의 가장 기본 요소를 이야기를 해놨어요. 뭐 어쨌든 쿠퍼의 어떤 교수님의 어떤 저서에 보면 치유 정원의 가장 기본이 어쨌든 자연이라는 거죠. 자연의 어떤 녹색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광이 햇빛을 충분히 잘 받아야 된다. 자, 진짜 그렇죠. 그죠? 충분히 잘 받아야 된다. 진짜 그렇대요. 지하에 사는 사람과 햇빛을 좋은 어떤 개념을 받고 사는 사람하고는 건강 상태가 다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선한 공기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가장 기본의 개념입니다. 그죠? 뭐, 전 다른 거는 뭐 두 번째 치더라도요. 이게 가장 기본으로 작용을 하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자연의 어떤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병원마다 조금 더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 요양원이 됐든, 뭐 두려움으로 극복을 했던 호스피스 어떤 병원이 됐든 간에, 우리가 그런 곳에 어쨌든 갔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공성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죠? 이 간호하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환자 입장이나 그다음에 방문 오는 사람이나 이런 공공의 장소가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가 유지돼야 된다. 정말 자기만의 어떤 공간도 있어야 되더라. 자기가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더라. 라는 것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이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요양원이 아니고 장기 요양이라든지 아주 잘된 시설에 한번 가봤거든요. 정말 좀 사설인데도 돈이 좀 비싼데도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가봤어요. 그래 가봤는데, 뭐 공공성은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가 있고 하는 곳에 뭔가 이제 가족이 왔을 때 대면할 수 있는 이런 곳은 괜찮은데, 문제는 프라이버시가 유지가 안 되더라는 거죠. 각각의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2인실, 3인실 정도인데 1인실도 있긴 있는데 너무 좁아요. 침대 하나 달랑 갖다 놓고 조그마한 사물 하나 갖다 놓고 무슨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나는 들어가면 꼭 죽으러 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빨리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활동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움직일 수 있고, 그죠? 그렇다고 안 움직이는 건 아닌데, 뭔가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냄새 맡고 할 수 있는 어떤 자유로움, 그죠? 앞에 뭐 있어요? 자연을 느끼고, 햇빛을 느끼고, 공기를 마음껏 취하고, 계절을 느낄 수 있고, 그냥 창에서 보는 개념이 아니고, 자,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론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한번 느껴볼 필요는 있어요. 저는 꼭 거기 안 가본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병원에 여러분 한번 입원이라도 한번 안 해봤어요. 저는 입원 해보니까 좋긴 좋던데 그건 젊었을 때야 이거 그죠? 실제로 너무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은 병실에 진짜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근데 정말 그 자연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고 정말 공기 좋은 곳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은요 문이 딱 잠겨 있어요. 나갈 때 허락은 아니는데 나간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잘 못하죠. 간호사들 내 바빠가지고. 근데 잘 된 것도 그래요. 근데 저는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다치면은 보호자들이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뭐 저것도 그걸 써야 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공성이나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제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제시를 할 것인가 해서 몇 개를 적어 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공종별 기준을 제가 한번 맞춰보려고 사실은 신경은 썼는데요. 자, 앞에 우리가 녹색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빛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공기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뭐 있었어요?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했을 때 사람들한테 다양한 스케일 공간, 다양한 스케일이 있어야 된다. 그죠? 뭐 똑같은 공간이라서 규격이 아니고 다양한 스케일로서야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요. 다양한 어떤 공간의 형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제시를 했던 한 부분입니다. 그 교수님, 쿠퍼라는 교수님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에 뭐 있어요? 통합되는 어떠한 뭔가 통합되는 공간, 우리가 앞에 했던 것이죠. 인테그럴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죠? 인테그럴이라는 개념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폼, 어떤 형태, 폼, 스케일, 형태, 이게 폼이죠. 그죠? 자, 녹색, 빛, 공기, 그 다음에 스케일, 형태, 인테그럴, 디자인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또 플레이스가 있죠. 장소성. 그죠? 어떤 자기만의 어떤 추억의 어떤 장소성.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프라이버시가 있고 이런 것을 같이 합쳐서 여러분들이 공간을 구조를 생각을 공종별 기준이라는 것이 공간의 구조를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떤 병원의 전체적인 입장을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만약 공간에 입장을 한다면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겠고요. 공공성이나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의 어떤 공간, 그죠? 아니면은 공공성은 환자와 그 다음에 방문자의 어떤 개념,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의 공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후정이라든지 전정의 개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공종으로 나누면서 앞에 녹색 공간, 빛, 그 다음에 공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거는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큰 흐름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저는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이 공종별 기준 자체가 어쨌든 간에 사람의 스케일, 형태, 그 다음에 앞에 뭐해서 플레이스 장소성이 있어야 되고 통합성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스케일이어야 되고 어떤 공간마다의 형태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종별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페리어에 대해서 제가 왜 또 같이 연결을 시키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에스페리어 아시죠? 그죠? 자, 에스페리어 앞에 지금 어디 있나요? 6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에스페리어라는 것이요. 저는 솔직히 이게 뭐 벽면 적용 라고 옹벽의 벽면 적용이라는 건 어디서 봤는데 정확하게 잘 보지를 못했더랬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요 고대의 정확한 어떤 의미로 보니까 고대에 전 영어로 봤더랬어요. 고대의 농업의 어떤 형태에서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자, 고대의 농업 형태는 어땠나요? 뭔가 과실을 걷어들이기 위한 방법이죠. 음식, 그죠? 근데 이 과실을 어떻게 걷어들어요? 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형태를 딱 만들어 털을 만드는 거죠. 그죠?
털을 딱 만들어서 마실을 잘 따야 되니까 우리가 감나무나 어떤 나무 같은 경우도 농장에 가 사과나무도 그렇죠. 그죠? 잘 따기 위해서 다 작게 가니까 어떤 키높이만큼 하죠. 아주 지 맘대로 자라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를 우리가 잘 따기 위해서 어떤 털을 만들어 고정하게 털을 딱 만들어 놓죠. 그죠? 그래서 가지를 다 잘라서 털을 만들어서 요 털에서 과일들이 이렇게 또롱또롱또롱 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과일 생산을 위해서 어떤 통제하는 거, 성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서 프림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떤 에스페리어의 시초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어로 프루닝 해놨죠. 그죠? 전정이라는 개념입니다. 트리밍 해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잘라놓는 개념이 우리가 트리밍, 전정하고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이 트리밍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대 농업 형태인데 지금으로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죠? 우리가 말 그대로 스크린 월이라는 개념이죠. 그죠? 그것도 앞에 다이나믹한 이래놨어요. 제가. 왜냐하면 열매가 쫄쫄쫄 열리니까. 저 오렌지 열매가 탁탁 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노란색들이 막 열매가 열린다. 라고 이렇게 벽면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탁 보니까 빨간색 열매가 열려요. 너무 예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이나믹 스크린 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벽면에 털을 고정, 털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이나믹한 형태를 한다. 자, 이런 것을 제가 치유 정원에 어떤 앞에 움직임이나 사람들이 만지고 계절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에스페리어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했고요. 뭐 아니면 그만이고, 그죠? 그래서 뭐 앞에 뭔가 스케일이나 뭐 그다음에 뭐 형태, 폼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레이스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의 어떠한 형태를 에스페리어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어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따는 재미, 뭐 움직이는 재미, 그 다음에 향을 맡는 재미. 그러면서 저는 과일이 열린다는 것 자체는 빛이라든지, 그죠? 광이나 공기, 자연을 받아들여야만이 쉽게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도 하나 도입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또 해놓은 것이 현대적으로 응용 이용 방법 해가지고 몇 개 적어놨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지금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우리나라에 과거에 어떤 유사 기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탱자나무 울타리 아세요? 그죠? 저는 이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우리 것은 다 버리면서 실제로 외국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자, 탱자나무 울타리를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 우리가 농촌에 가보면 탱자 울타리가 있었거든요. 탱자나무 울타리 가시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게 노란색 탱자가 비록 좀 새그러워서 못 먹지만, 그죠? 탱자가 열매 열려 있으면 굉장히 예뻐요. 정말 다이나믹한 스크린 월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느 날 다 없애버렸죠. 지금 시골에 가보면 탱자나무 울타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경복궁에 또 있었죠. 그죠? 하우라는 개념이 있죠. 가지를, 대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엮는 거. 이것도 우리가 말 그대로 가실나무는 아니지만 생으로 만든 스크린 월이에요. 그죠? 하오나 그 다음에 또 하오 기법, 그죠? 하오나 우리가 이 또 뭐 무슨 기법이죠? 그런 기법. 그러니까 대나무 엮어가지고 그게 원래 생나무를 엮어서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쌀이나무 울타리. 쌀이나무 울타리 같은 경우도요, 생 울타리예요. 생쌀이를 엮어서
봄 되면 이렇게 폈어요. 쌀이가 샀어요. 그거 엮어가지고 빗자루 만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빗자루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쌀이가 실제로 울타리에서 쌀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다이나믹한 도어죠. 그죠? 스크린 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월이 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좋은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쌀이나 울타리, 그 다음에 탱자나무, 하우기법 이런 것을 그대로 도입을 해도 저는 별로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에 에스페리어 써야 돼? 그죠? 이런 한국말도 좋은 게 많은데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뭐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옹벽이 많습니다. 그죠? 옹벽, 뭐 스크린월 에스페리어 쓸 게 아니고 옹벽에 이런 것을 기법을 도입하는 방법도 우리가 조경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제 사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에스페리어 뭐 이래가지고만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옹벽도 많고요. 우리나라는 교각도 많습니다. 교각 많은 곳에 꼭 에스페리어를 쓰든 뭐 탱자 울타리를 쓰든 하울을 쓰든 어쨌든 이거는 결국은 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탱자도 마찬가지고 하우도 마찬가지고 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어떤 흙이 필요하죠? 별로 많은 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단 시설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전 장점이고요. 거기다가 다이나믹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꼭 물, 뭐 정화 시설 이런 갈 필요 없이 저는 다이나믹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글쎄요, 교수님도 그런 걸 좀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같은 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교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같은 조경기술사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치유정원하고 에스페리아 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모습들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조경기술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